자, 정봉주 의원 프레시안 보도 관련한 사건. 이름 붙이기가 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언론 프레임에 정봉주의 성추행 사건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정봉주 의원의 오늘 기자회견에 의하면 성추행 한 적이 없으면 성추행 사건이 아니고 성추행 허위 의혹 보도 사건이 돼야 되는 거지. 정봉주 의원이 얘기한 것은 프레시안의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정봉주 의원이 이것에 대해서 법적인 절차를 들어가겠다라고 했고, 프레시안의 보도 행태가 내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정정보도나 나의 의견이 실리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공정하지 않은 언론 보도를 했다. 이거는 어느 한쪽으로 너무 치우쳤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 절차를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기자회견 전체를 봤거든요. 이야기 핵심은 일단 프레시안 보도는 오염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사건의 사실 여부를 떠나가지고 언론이 예를 들어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엄청난 사건이 터지고 났을 때 거기에 분위기상 편승하려는 느낌이 전 보였어요. 뭐냐면은 어떤 특종 욕심 이런 것들이 공개한 카톡도 보면 그런 거예요. 성추행한 건 맞죠? 당황하는 상대방한테 거의 시간을 주지 않고, 그러니까 황당한 정봉주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일축을 하니까 그럼 보도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서울시장 출마 날인데, 보도가 오염됐다는 말은 뭐냐면 일보가 나왔을 때 거기에는 온갖 수많은 팩트 체크가 있어야 돼요. 시간이 바뀐다거나 장소가 바뀐다거나 이게 바뀌잖아요. 이러는 순간에 사실은 그 보도 자체가 어쩌면 송구할 수도 있는 미투 운동을 오염시켜버린 보도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성추행 당했다고 하는 어떤 당사자 분이 말한 날짜와 시간이 수사로 말하면 알리바이가 지금 있는 상태가 돼버리는, 정봉주 의원 입장에서는 나 거기 간 적 없다 그 시간에 물리적으로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증빙하는 상황이 돼버리면 사건을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건 뭐지가 되는 거거든요. 주말 동안 정봉주 의원 이 사건과 트럼프가 김정은 위원장의 제안을 받아들인 이 두 가지 뉴스를 가지고 정말 너무 기쁜 마음과 이 복잡한 마음이 이렇게 막 짬뽕이 돼가지고 똥마려운 강아지 마냥 어디 앉아있질 못하고 막 종종거리면서 다녔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를 고민한 끝에 찾아낸 표현이 이거예요. 미투라는 제목을 걷어내고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프레시안이 미투라는 그 간판을 앞세워서 남자, 여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진술, 이 세 가지만 가지고 미투라는 간판으로 섞여 들어온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이윤택 감독 같은 경우 범죄예요. 맞아요. 그거는 분명히 가해자가 있는 거고 피해자가 있는 거 맞아요. 그런데 정봉주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정봉주 의원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셨지만, 기본적으로 만약에 그런 실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해관계가 없는 관계잖아요. 권력 위계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그 여성분의 진술을 100%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뭐 이윤택 감독, 조민기 씨 이런 케이스하고는 차원을 달리하는 거거든요. 그 상황 자체가 달라요. 그게 정봉주 씨하고의 관계를 끊는다고 해서 자기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피해를 입는 그런 위계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투는 기본적으로 자주 이야기를 했지만 권력 관계가 핵심인 거예요. 그래, 그 권력이라는 게 남성 중심적 권력 서열이 이 세계에 너무 뿌리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피해를 당했을 때 그 피해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봉주 의원에 대해서 주장하는 이 여성분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권력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미투 운동의 스토리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요소들만 가지고 와서 남성, 여성, 여성의 피해 진술 딱 세 가지만 딱 가져와서 나도 미투야 하고 딱 해버리니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게 미투 운동의 하나라고 받아들여 버리는 거죠. 저는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정말 이게 미투인 건가? 우리가 그러면 미투에 대해서 고민하고 지지했던 그 미투의 본질이 어떤 거지라는 고민에서부터 다시 의심이 들더라고요. 이 상황 자체가. 정봉준도 이야기를 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은둔에 있다가 나 서울시장 나가려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 출소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언론인이며 뭐며 계속 노출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미투 운동도 있었는데 하필이면 서울시장 출마하는 당일날 1시간 전이냐. 요거는 뭐 프레시안 음모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기사에 어떤 극적인 요소를 더하기 위해서 출마하기 바로 직전에 그걸 터뜨리는 방식은 악의 이런 걸 떠나서 일종의 언론의 선정성이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런 거야. 기사의 폭발력을 더하기 위해서 극적인 시점에 터뜨리는 거 있잖아요.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황당한데, 문제는 이 기사가 오염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그 야수님의 분석도 아주 정확하고요. 기자가 하나 있어요. 근데 취재원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보도를 하면서 자세히 알고 봤더니 다 아는 친구들이야. 이 자체는 오염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냥 저도 소설 하나 써보자면 나 정봉주한테 나도 그런 일 당한 적이 있는데 라는 이야기를 자기들끼리 어떤 모임 같은 데서 해오는 상황에서 미투 운동이 나니까 우리도 한번 터뜨려봐. 너 기자잖아.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식으로 뭔가 말초적인 한 숟가락 얹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사건. 그러니까 기자와 피해자라고 하는 분이 같은 학교 출신의 친구고 정봉주 의원의 이야기에 의하면 친구예요. 그 상황에서 서울시장 출마 1시간 전에 그걸 터뜨리고 그리고 중간에 장소와 시간이 계속 바뀌고 그리고 이메일도 남자친구한테 보냈다는 이메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의혹을 보내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그 당시 카페직이었던 미건수의 카페직이었던 분의 반론이랄까요? 이게 나왔는데 내가 데려다 줬다. 근데 뭐 시간에 대한 논란도 좀 있고 그래요. 뭐 또 다른 얘기 하나 나오고 있는 게 있죠. 네, 당시에 카페지기를 했다는 파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나오는 이야기로는 당시에 미건스 이권 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실패를 하자 그 카페에서 나오게 되신 분이라는 이야기가 있네요. 이래서 미투 운동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방송하는 게 조심스러운 게 미투는 우리가 방송하는 방향성과 맞는 이야기예요. 소수의 약자들의 문제. 약자란 표현에는 그 위에 분명히 그 약자들보다 훨씬 높은 힘과 권력이 있을 테니까. 그런데 이게 이런 식으로 뭐랄까 오염이 되는 순간에 이제 순수하게 안 봐지는 부분들이 생겨서 난 사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투 운동 자체는 한국 사회에서는 이렇게 완고하게 어떤 세력과 세력이 대치하고 있고 이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성공하기는 굉장히 매우 힘든 그런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자유한국당 같은 부류들이 의심의 여지 없이 우리도 그 운동에 동감한다 쪽으로 같이 가줘야지 그걸 이용해서 공격하는 용도로 쓰기 시작하면 다 오염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보다 훨씬 더 엄청난 것들이 있었을 것이 예상되는 세력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치적으로만 이용해 먹는 그런 국가의 구조 속에서는 정말 힘든 운동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실 이번 정봉주 의원 건은 정말로 프레시안의 어떤 의도성이 없으면 나올 수 없는 기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의도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 의도성이 뭐 정봉주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정봉주가 반박할 수 없는 타이밍에 터뜨린 거예요. 그렇죠. 출마 발표하기 1시간 전에 터뜨렸다는 것은 반박할 수가 없는 타이밍입니다. 그것도 문자로 카톡으로 물어본 거 꼭두 새벽에 남들 잠자는 시간에 그거를 물어봤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요. 이거는 프레시안에서 분명히 어떤 순진하지 않은 착하지 않은 의도가 들어갔다라고 밖에 추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 지금 대한민국의 미투가 광풍처럼 불고 이거를 언론들이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이용해 먹고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좀 냉정하게 봐야 된다는 게 과연 언론들이 터뜨리는 것이 순수하게 정말로 약자들의 의사를 대변해서 터뜨려주는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JTBC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상업적인 용도로 타이밍을 봐서 터뜨린다고 보거든요. 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뉴스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의 과연 이것이 올바른 운동성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안희정 지사 건도 잠깐 보면은 이런 토론이나 이런 이야기가 좀 어려운 게 그러면 그 범죄가 아니라는 말이냐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어가지고 아직은 조심스러운 거예요. 아직은 밝혀지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조심스럽다는 건 뭐냐? 지금 안희정 건만 해도 사건의 프레임이 묘하게 좀 바뀌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병두 의원 사건도 그렇고요. 그러면 민병두 의원부터 약간 얘기해 볼게요. 나는 그러한 사실에 대한 기억도 없고 그런 직을 한 적은 없지만 민병두 의원 입장에서는 그런 것에 연루된 것 자체에 대한 정치 생명을 원래부터 걸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겠다 이런 거 약간 결벽증 같은 거예요. 좀 경우가 좀 많이 다른 거지. 민병두 의원은 그 당시에 현역 국회의원도 아니었고 낙선한 굉장히 오래전의 상황을 또 기억해내는 부분이 있고 그거 있고 안희정으로 돌아오면 안희정은 이게 참 미투를 이제 훼손시키냐 마느냐 논란의 중심이 되는 건데 미투 운동은 사회개혁 운동이다라는 전제를 갖고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당하는 쪽 입장에서는 저번에 우리가 방송으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법률적인 판단을 받고 싶어 한다는 거지. 그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장 청구에서 보면. 그래서 이게 순수하게 미투 운동으로 권력의 철저히 짓밟힌 사람이냐 아니면 상호간에 법률이 접근할 수 없는 상태 사인 간의 관계라고 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간통죄가 없었어. 시대가 간통죄가 없었죠. 사인 간에 남녀 간에 서로 간에 사랑을 나누는 행위는 법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고 해서 없어진 거예요. 근데 안희정 지사 쪽 입장은 다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안희정은 죽일 놈이라고 할 수는 있고 딱히 그렇게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그렇지만 안희정의 입장을 보면 우리는 어쩌면 사랑하는 사이였다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툼의 여지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부분에 미투 운동이 전환점이 생기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정치인들의 가끔씩 좀 비교하다고 느끼는 게 대의는 맞아.
사회적 약자들이 그렇게까지 하는 거는 대의는 맞는데 그 대의는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그 대의라고 인정하고 순수하게 약자인 여성들을 보호하자는 차원으로 전 구성원이 똑같이 압도적으로 많은 사회라 그러면 가능한데 운동을 악용할 세력들은 분명히 엄연히 상대편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 정치인들이 비겁하다는 게 뭐냐면 자꾸 대의만 갖고 사실이 아닌 사람까지도 전부 다 미투 운동에 집어넣어가지고 당신은 나쁜 정치인이니까 물러나 여러 관점으로 가는 것도 비겁한 거고요. 하나 더는 제일 짜증나는 게 이런 거예요. 정치인들이 약간 오독 뭐 또는 난독이 있나? 이런 사건이 났을 때 사건의 성격상 누군가의 기획으로 만들어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게 난 더 웃겨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JTBC나 이런 보도들이 또는 심지어 전 프레시안까지 기획됐다고 보지는 않아요. 문제는 사회적 흐름이 있어서 그 사건이 터졌을 때 그것을 악용하는 세력이 있다는 게 김어준 생각이고 우리 생각이에요. 근데 이걸 애초부터 누군가 기획해서 어떤 세력을 죽이려고 들어온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 그런데 그 단어를 갖고 기획할 수 없는 사건들이라고 공공재인 라디오 방송에 나서 의원이 그랬어요. 이런 사항들은 기획할 수 없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민병두건 누구건 다 나쁜 사람이라고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그건 정말 잘못됐고 이 사안이 정말로 법적인 테두리로 가서 밝혀져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자 법적인 테두리로 가면은요 피해자와 가해자가 판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피해자가라고 주장한 사람이 거짓이었으면 이 사람도 처벌받아야 되는데 는 가해자라고 판단이 됐으면 이 사람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돼라고만 얘기를 해요. 너무 이 사람도 오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아니라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은 행위는 증거가 안 남아요. 너무 당연한 말이죠. 그렇지. 그런데 이거를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병두 의원 케이스도 그렇고 아닌 걸 증명해봐. 정봉주 의원 케이스도 그렇고 그렇죠. 네가 그러면 아니라면 아니라는 걸 증명해라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한 행위는 예를 들어서 똥을 싸면 똥 닦은 휴지가 남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면은 행위는 흔적이 남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 증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증명을 하냐고. 그러니까 지금 정봉주 의원 같은 경우는 저는 억울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바로 반박하지 않았냐 그러거든요. 7년, 8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야, 7년 전에 12월 23일 날 어디 있었어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지구상에 그런 인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법적으로 중요한 일이면 찾아봐야 되거든요. 기록을 뒤져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날 뭐 했는지, 누구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간 동안도 의심하는 거야. 그러면 피해자가 고발을 했기 때문에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는 합당한 거예요. 일단 고발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반박을 했단 말이죠. 그럼 아니라 그래. 그러면 아니라는 거에 대한 그 전체적인 맥락이 합당한지를 봐줘야지. 당연히 네가 가해자로 지목받았으니까 아니라고 하겠지라고 하면 모든 고발 행위는 그 유죄가 되는 거거든요. 고발 그 즉시 유죄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지금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언론이 그렇게 몰아놓고 있어요. 우리는 정봉주를 지지하든 안 하든 민병두 의원을 지지하든 안 하든 그 대표적으로 프레시안 조합원들이 그 프레시안 조합 측에다가 굉장히 항의를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다 그냥 합리적으로 보고 있어요. 아, 저 여자 이야기 저건 좀 너무 과하다. 피해자한테는 야 저런 일을 당한 저 가해자는 진짜 씨를 말려 죽여야 돼라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을 한단 말이죠. 근데 언론이 너무나 불공정한 프레임을 딱 가지고 자기들이 딱 때려서 내 간판이 빛나 보일 만한 사람은 그냥 프레임을 짜놓고 그냥 때려버리는 거예요. 유죄 프레임으로. 이번에 프레시안 같은 경우도 너무 실망을 좀 크거든요. 이거는 대수께서 한번 걸렀어야 돼요. 막말로 일주일이 지나서 보도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다 팩트 확인하고 일주일 후에 보도한다고 해서 기사의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성급하게 했는지. 약간 정봉주한테 카톡을 보낸 것도 기사가 나기 전날 밤 12시에 보냈고 그 다음에 사과하실 의향 있나요? 답변을 피하셨나요? 이게 아침 9시예요. 정봉주 의원한테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굉장히 막 체근하죠. 저는 이 미투에 대해서 다들 이야기하듯이 미투 운동은 계속 되어야 하지만 가짜 미투 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진짜 미투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저는 솔직히 안희정 지사나 정봉주 의원이나 민병두 의원도 사회적 매장이 목적이지 처벌이나 사과는 뒤로 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 용도로 어렵게 일궈낸 성평등 이 운동을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게 하는 게 스스로 만들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 세계적인 미투 운동도 이런 식의 계속 노이즈가 끼어드는 부분이 있어서
진짜냐 가짜냐를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분하냐고요. 그러면 그 구분에 있어서는 언론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왜 그 안희정 지사 사건 처음 나왔을 때 황색 저널리즘이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이 보도로 진실이건 사실이건 아니건 간에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정치 생명 끝나는 상황이에요. 보통 정봉주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스타일상 그랬을 거야. 근데 그게 뭐가 죄냐? 이런 식으로 몰아가잖아. 하지 않은 사실을 했다고 사람들이 인정하게 만든 효과가 있는데 아까도 다 말씀하셨지만 안희정 지사 사건 같은 경우도 반론권 차원에서 충분히 들어보고 같이 보도를 해주고 근데 이미 사회적 분위기는 가해자로 몰아서 완전히 무르익은 상태에서 나중에 반론해봐야 그 사람은 그냥 범죄자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결국은 언론의 문제예요. 언론들이 아까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어떤 시기적절한 시점에 쉽게 표현하면 언론의 관심병 같은 거죠. 그 상품성이라고 보는 거죠. 큰 건 하나 물었어요. 큰 건 하나 물어서 결론적으로 말해서 미투 운동을 지지하는 의도에서 보도를 하려고 했을지 모르나 그 잘못된 행위가 사실은 그 언론사 때문에 미투 운동이 더 쪼그라들 수도 있다는 결과물은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이렇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언론사들이 정말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 사건은 프레시안이 3월 7일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하기 1시간 반 전에 저 정봉주가 호텔 룸으로 A씨를 불러 성추행을 시도한 것으로 보도하여 전 국민과 언론을 속개한 기획된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프레시안은 제가 자신들의 기사를 반박하자 자신의 기사를 3차례에 걸쳐서 스스로 부정했습니다. 결국 자신들의 기사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프레시안은 저 정봉주가 호텔룸에서 성추행을 시도했다고 국민들을 속이더니 이제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얼굴을 들이밀었다고 3차례나 말을 바꿨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얼굴을 들이밀었다고 하는데 레스토랑에서 얼굴을 들이밀면 성추행입니까? 물론 저는 이런 행동조차도 한 일이 없습니다. 프레시안이 자기 기사를 3차례 부정하면서 벌인 대국민 사극의 목적은 이 가짜뉴스를 서울시장 출마 선언식 1시간 반 전에 보도함으로써 서울시장 출마를 못하게 하고 정치 생명을 끊어놓으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대국민 사기극은 통하는 듯 보였지만 결국은 자신들의 기사를 3차례 부정함으로써 스스로 사기극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내용은 참고들 하시고 제가 핵심적인 내용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시안은 아무런 팩트체크 없이 이번 보도를 강행했습니다. 프레시안 서울이 기자와 A씨 등은 같은 학교 친구들이며 낙검수 지지자로서 공식 모임에서 2-3번 만났을 뿐입니다. 저는 프레시안 기사에 등장하는 A씨를 성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A씨를 성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2011년 12월 23일 금요일이건 24일 토요일이건 간에 A씨를 만난 사실도 성추행한 사실도 없고 그 전후에도 A씨를 성추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의도 렉싱턴 호텔룸에서이건 카페에서이건 레스토랑에서이건 레스토랑 룸이었든 간에 A씨를 만난 사실이 없고 성추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저는 2011년 12월 23일 금요일에 A씨를 만난 사실이 없습니다. 프레시안 기사에서는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A씨가 저에게 성추행 당했다는 일시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그나마도 자꾸 변경되어 도대체 언제 성추행이 있었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종합해 보면 사건이 있었던 날짜는 12월 23일이고 렉싱턴 호텔 레스토랑에서 티타임으로 운영하는 시간이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인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23일 오후 2시 30분 홍대 인근에서 명진 스님을 만났습니다. 자, 여기 당시
당시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에 원 데이터를 보게 되면 12월 23일 14시 52분, 즉 2시 52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모임은 오후 늦게까지 이어졌으며 명진 스님을 만나고 있던 3시 54분에 저와 명진 스님 등을 찍은 사진이 존재합니다. 자, 이 사진을 보면요. 여기 진선미 의원이 당시 변호인으로 참석하고 있었고요. 이 시간을 보면 3시 54분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보면 당장 파하는 자리가 아니고 최소한 한동안 더 있었다고 우리 기억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명진 스님의 말씀에 따르면 여기서 3, 40분 적어도 3, 40분 많게는 1시간 정도 더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시간이 3시 54분 크리스마스 이브에 가장 길이 막히는 홍대에서 가장 길이 막히는 여의도까지 이 시간에 설사 한 4시 30분에 출발한다고 해도 5시 이전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피해자가 주장하고 있는 3시서부터 5시 사이 시간은 그 시간에는 도저히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자리 이외에도 이 자리 이외에 파하면서 옆집의 고깃집으로 옮겼습니다. 그 고깃집으로 옮기기 전에 한 참석자가 옮깁시다 이런 발언을 하는 동영상이 있다고 제보를 받았습니다. 조만간에 그 동영상도 확보가 되면 공개를 할 계획입니다. 자, 저는 2011년 12월 24일 토요일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A씨를 만난 사실이 없습니다. 프레시안 기사는 그 자체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믿기 어렵습니다. 이제 이 4개 기사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날짜에 대한 보도에 중요한 변경이 있었습니다. 자, 1차 기사에는요, 12월 23일이라고 말씀을 했고, 2차 보도에서는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메일이 존재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3차 보도에서는 다시 12월 23일이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에서는 페이스북을 근거로 또 제시합니다. 그리고 4차, 본인의 입장이라고 하면서 날짜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서 또 이 입장문 마지막에는 12월 23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자신들의 근거를 제시하면서도 3차례 스스로의 기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사건 장소에 대한 중대한 변경이 있습니다. 자, 1차 보도에서는 호텔 룸이라고 보도를 합니다. 2차 보도에서는 로비 레스토랑이라고 바뀝니다. 심각한 변화가 생긴 겁니다. 심각한 자기 부정이 생긴 겁니다. 즉 밀폐된 호텔룸에서 완전 개방된 로비 레스토랑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3차 보도에서는 카페 겸 레스토랑한 룸이라고 말하고 있고 마지막 4차 보도에서는 레스토랑 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소에서도 역시 3차례에 걸쳐서 스스로 자신들의 주장, 자신들의 보도를 부정합니다. 자, 성추행 주장도 계속 바뀌었습니다. 자, 1차 보도에서는요, 키스를 하려고 얼굴을 들이밀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2차 보도에서는 메일을 공개하면서 입을 맞췄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 메일은 이 시간이 있은 지 2주 뒤니까 아마 가장 근접한 기록일 것입니다. 3차 보도에서는 단순히 얼굴을 들이밀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4차 보도에서는 역시 단순히 얼굴을 들이밀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한 얘기지만 저는 이러한 행동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프레시안 기사는 특정한 의도를 갖고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성추행 장소를 마치 호텔 객실인 것처럼 의도적으로 작성했습니다. 프레시안의 서울이 기자가 저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볼 때 서울이 기자는 처음부터 A씨가 말한 장소가 호텔 객실이 아닌 카페 혹은 레스토랑의 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1차 기사에 대한 타 언론사의 후속 보도는 호텔 룸으로
호텔룸으로 단정하였고 여론도 호텔 객실로 여대생을 불러 만나서 성추행을 한 것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결국 프레시아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봉주를 성추행범이라는 낙인을 찍으려는 의도를 보였습니다. 자, 보도기사가 의도적으로 계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박 BBK 저격수였다는 이유로 10년간 정치적 사망 상태에 있었던 제가 재기를 위해 서울시장에 출마하려는 기자회견을 하기로 한 날 오전에 1시간 전에 이 시간을 맞춰 보도를 한 것은 시기가 매우 의도적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이 기자는 제 보도자료가 배포된 직후에 보도된 2차 기사에서 추가 폭로가 있는 것처럼 허위 보도를 했습니다. 2차 기사에서 언급한 추가 폭로라고 하는 것이 결국 1차 기사를 본 A씨 지인들로부터 새로운 증언을 들었다는 것인데 A씨 지인들은 결국 모두 서울이 기자의 친구들입니다. 서울이 기자가 마치 자신의 기사를 보고 A씨 친구들이 먼저 연락을 해서 추가 폭로를 하는 것처럼 기사화했던 것입니다. 이들 모두가 서울이 기자와 친구라는 사실을 숨기고 객관적인 제3자의 추가 폭로가 있는 것처럼 작성한 기사는 그 자체로 신뢰할 수 없습니다. 프레시안에 요구합니다. 자, 프레시안에 요구하는 6개 사항은 보도자를 참고해 주시고요. 프레시안을 상대로 법적인 책임을 묻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프레시안의 무책임한 허위 보도로 인해 정치적 생명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연인 정봉주로서도 여대생을 호텔룸으로 불러 키스하려고 한 성추행범으로 낙인 찍혀 회복하기 힘든 불명예로 안고 살아가기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서울이 기자의 최초 기사에 따르면 서울이 기자와 A씨는 저를 서울시장에 당선되지 못하게 만들 작정으로 이런 무책임한 보도를 강행했다고 합니다. 이는 이번 사건이 온갖 탄압을 뚫고 10년 만에 재기하려 했던 저를 정치적으로 죽이는 인격 살인을 한 목적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프레시안에게 허위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와 사과를 요구합니다. 만일 정정보도와 사과가 없다면 저는 공직선거법상 가장 엄한 죄에 해당하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소하는 것을 포함하여 프레시안을 상대로 제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처를 다 취할 것입니다. 서울시장 출마 의사는 유지합니다. 저는 프레시안의 허위 보도로 이미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좌절하지 않고 허위 보도에 당당하게 대응할 것이며 나아가 서울시장 출마 의사는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3월 12일 정봉주 감사합니다. 자, 안희정 지사 건도 잠깐 보면은 이런 토론이나 이런 이야기가 좀 어려운 게 그러면 그 범죄가 아니라는 말이냐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어가지고 아직은 조심스러운 거예요. 아직은 밝혀지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조심스럽다는 건 뭐냐? 지금 안희정 건만 해도 사건의 프레임이 묘하게 좀 바뀌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병두 의원 사건도 그렇고요. 그러면 민병두 의원부터 약간 얘기해 볼게요. 나는 그러한 사실에 대한 기억도 없고 그런 직을 한 적은 없지만 민병두 의원 입장에서는 그런 것에 연루된 것 자체에 대한 정치 생명을 원래부터 걸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겠다 이런 거 약간 결벽증 같은 거예요. 예. 좀 경우가 좀 많이 다른 거지. 민병두 의원은 그 당시에 현역 국회의원도 아니었고 낙선한 굉장히 오래전의 상황을 또 기억해내는 부분이 있고 그거 있고 안희정으로 돌아오면 안희정은 이게 참 미투를 이제 훼손시키냐 마느냐 논란의 중심이 되는 건데 미투 운동은 사회개혁 운동이다라는 전제를 갖고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당하는 쪽 입장에서는 저번에 우리가 방송으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법률적인 판단을 받고 싶어 한다는 거지. 그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장 청구에서 보면. 그래서 이게 순수하게 미투 운동으로 권력의 철저히 짓밟힌 사람이냐 아니면 상호간에 법률이 접근할 수 없는 상태 사인 간의 관계라고 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간통죄가 없었어. 시대가 간통죄가 없었죠. 사인 간에 남녀 간에 서로 간에 사랑을 나누는 행위는 법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고 해서 없어진 거예요. 근데 안희정 지사 쪽 입장은 다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안희정은 죽일 놈이라고 할 수는 있고 딱히 그렇게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그렇지만 안희정의 입장을 보면
우리는 어쩌면 사랑하는 사이였다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툼의 여지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부분에 미투 운동이 전환점이 생기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정치인들이 가끔씩 좀 비교하다고 느끼는 게 대의는 맞아. 사회적 약자들이 그렇게까지 하는 거는 대의는 맞는데 그 대의는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그 대의라고 인정하고 순수하게 약자인 여성들을 보호하자는 차원으로 전 구성원이 똑같이 압도적으로 많은 사회라 그러면 가능한데 운동을 악용할 세력들은 분명히 엄연히 상대편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 정치인들이 비겁하다는 게 뭐냐면 자꾸 대의만 갖고 사실이 아닌 사람까지도 전부 다 미투 운동에 집어넣어가지고 당신은 나쁜 정치인이니까 물러나 여러 관점으로 가는 것도 비겁한 거고요. 하나 더는 제일 짜증나는 게 이런 거예요. 정치인들이 약간 오독 뭐 또는 난독이 있나? 이런 사건이 났을 때 사건의 성격상 누군가의 기획으로 만들어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게 난 더 웃겨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JTBC나 이런 보도들이 또는 심지어 전 프레시안까지 기획됐다고 보지는 않아요. 문제는 사회적 흐름이 있어서 그 사건이 터졌을 때 그것을 악용하는 세력이 있다는 게 김어준 생각이고 우리 생각 상황에서 서울시장 출마 1시간 전에 그걸 터뜨리고 그리고 중간에 장소와 시간이 계속 바뀌고 그리고 이메일도 남자친구한테 보냈다는 이메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의혹을 보내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그 당시 카페직이었던 미건수의 카페직이었던 분의 반론이랄까요? 이게 나왔는데 내가 데려다 줬다. 근데 뭐 시간에 대한 논란도 좀 있고 그래요. 뭐 또 다른 얘기 하나 나오고 있는 게 있죠? 네, 당시에 카페지기를 했다는 파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나오는 이야기로는 당시에 미건스 이권 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실패를 하자 그 카페에서 나오게 되신 분이라는 이야기가 있네요. 이래서 미투 운동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방송하는 게 조심스러운 게 미투는 우리가 방송하는 방향성과 맞는 이야기예요. 소수의 약자들의 문제. 약자란 표현에는 그 위에 분명히 그 약자들보다 훨씬 높은 힘과 권력이 있을 테니까. 그런데 이게 이런 식으로 뭐랄까 오염이 되는 순간에 이제 순수하게 안 봐지는 부분들이 생겨서 난 사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투 운동 자체는 한국 사회에서는 이렇게 완고하게 어떤 세력과 세력이 대치하고 있고 이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성공하기는 굉장히 매우 힘들 그런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자유한국당 같은 부류들이 의심의 여지 없이 우리도 그 운동에 동감한다 쪽으로 같이 가줘야지 그걸 이용해서 공격하는 용도로 쓰기 시작하면 다 오염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보다 훨씬 더 엄청난 것들이 있었을 것이 예상되는 세력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치적으로만 이용해 먹는 그런 국가의 구조 속에서는 정말 힘든 운동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실 이번 정봉주 의원 건은 정말로 프레시안의 어떤 의도성이 없으면 나올 수 없는 기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의도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 의도성이 뭐 정봉주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정봉주가 반박할 수 없는 타이밍에 터뜨린 거예요. 그렇죠. 출마 발표하기 1시간 전에 터뜨렸다는 것은 반박할 수가 없는 타이밍입니다. 그것도 문자로 카톡으로 물어본 거 꼭두 새벽에 남들 잠자는 시간에 그거를 물어봤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요. 이거는 프레시안에서 분명히 어떤 순진하지 않은 착하지 않은 의도가 들어갔다라고밖에 추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 지금 대한민국의 미투가 광풍처럼 불고 이거를 언론들이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이용해 먹고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좀 냉정하게 봐야 된다는 게 과연 언론들이 터뜨리는 것이 순수하게 정말로 약자들의 의사를 대변해서 터뜨려주는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JTBC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상업적인 용도로 타이밍을 봐서 터뜨린다고 보거든요. 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뉴스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의 과연 이것이 올바른 운동성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봉주 의원 프레시안 보도 관련한 사건 이름 붙이기가 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언론 프레임에 정봉주의 성추행 사건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정봉주 의원의 오늘 기자회견에 의하면 성추행 한 적이 없으면 성추행 사건이 아니고 성추행 허위 의혹 보도 사건이 돼야 되는 거지. 정봉주 의원이 얘기한 것은 프레시안의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정봉주 의원이 이것에 대해서 법적인 절차를 들어가겠다라고 했고 프레시안의 보도 행태가 내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정정보도나 나의 의견이 실리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공정하지 않은 언론 보도를 했다. 이거는 어느 한쪽으로 너무 치우쳤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 절차를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기자회견 전체를 봤거든요. 이야기 핵심은 일단 프레시안 보도는 오염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사건의 사실 여부를 떠나가지고 언론이 예를 들어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엄청난 사건이 터지고 났을 때 거기에 분위기상 편승하려는 느낌이 전 보였어요. 뭐냐면은 어떤 특종 욕심 이런 것들이 공개한 카톡도 보면 그런 거예요.
성추행한 건 맞죠? 당황하는 상대방한테 거의 시간을 주지 않고 그러니까 황당한 정봉주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일고에 가치도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일축을 하니까 그럼 보도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서울시장 출마 달인데 보도가 오염됐다는 말은 뭐냐면 일보가 나왔을 때 거기에는 온갖 수많은 팩트 체크가 있어야 돼요. 시간이 바뀐다거나 장소가 바뀐다거나 이게 바뀌잖아요. 이러는 순간에 사실은 그 보도 자체가 어쩌면 송구할 수도 있는 미투 운동을 오염시켜버린 보도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성추행 당했다고 하는 어떤 당사자 분이 말한 날짜와 시간이 수사로 말하면 알리바이가 지금 있는 상태가 돼버리는 정봉주 의원 입장에서는 나 거기 간 적 없다 그 시간에 물리적으로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증빙하는 상황이 돼버리면 사건을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건 뭐지가 되는 거거든요. 주말 동안 정봉주 의원 이 사건과 트럼프가 김정은 위원장의 제안을 받아들인 이 두 가지 뉴스를 가지고 정말 너무 기쁜 마음과 이 복잡한 마음이 이렇게 막 짬뽕이 돼가지고 똥마려운 강아지 마냥 어디 앉아있질 못하고 막 종종거리면서 다녔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를 고민한 끝에 찾아낸 표현이 이거예요. 미투라는 제목을 걷어내고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프레시안이 미투라는 그 간판을 앞세워서 남자, 여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진술 이 세 가지만 가지고 미투라는 간판으로 섞여 들어온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이윤택 감독 같은 경우 범죄예요. 맞아요. 그거는 분명히 가해자가 예요. 근데 이걸 애초부터 누군가 기획해서 어떤 세력을 죽이려고 들어온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 그런데 그 단어를 갖고 기획할 수 없는 사건들이라고 공공재인 라디오 방송에 나서 의원이 그랬어요. 이런 사항들은 기획할 수 없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민병두건 누구건 다 나쁜 사람이라고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그건 정말 잘못됐고 이 사안이 정말로 법적인 테두리로 가서 밝혀져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자 법적인 테두리로 가면은요 피해자와 가해자가 판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피해자가라고 주장한 사람이 거짓이었으면 이 사람도 처벌받아야 되는데 의원은 가해자라고 판단이 됐으면 이 사람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돼라고만 얘기를 해요. 너무 이 사람도 오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아니라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은 행위는 증거가 안 남아요. 너무 당연한 말이죠. 그렇지. 그런데 이거를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병두 의원 케이스도 그렇고 아닌 걸 증명해봐. 정봉주 의원 케이스도 그렇고 그렇죠. 네가 그러면 아니라면 아니라는 걸 증명해라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한 행위는 예를 들어서 똥을 싸면 똥 닦은 휴지가 남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면은 행위는 흔적이 남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 증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증명을 하냐고. 그러니까 지금 정봉주 의원 같은 경우는 저는 억울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바로 반박하지 않았냐 그러거든요. 7년 8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야 7년 전에 12월 23일 날 어디 있었어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지구상에 그런 인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법적으로 중요한 일이면 찾아봐야 되거든요. 기록을 뒤져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날 뭐 했는지 누구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간 동안도 의심하는 거야. 그러면 피해자가 고발을 했기 때문에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는 합당한 거예요. 일단 고발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반박을 했단 말이죠. 그럼 아니라 그래. 그러면 아니라는 거에 대한 그 전체적인 맥락이 합당한지를 봐줘야지. 당연히 네가 가해자로 지목받았으니까 아니라고 하겠지라고 하면 모든 고발 행위는 그 유죄가 되는 거거든요. 고발 그 즉시 유죄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지금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언론이 그렇게 몰아놓고 있어요. 우리는 정봉주를 지지하든 안 하든 민병주 의원을 지지하든 안 하든 그 대표적으로 프레시안 조합원들이 그 프레시안 조합 측에다가 굉장히 항의를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다 그냥 합리적으로 보고 있어요. 아, 저 여자 이야기 저건 좀 너무 과하다. 피해자한테는 야 저런 일을 당한 저 가해자는 진짜 씨를 말려 죽여야 돼라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받는 거고 피해자가 있는 거 맞아요. 그런데 정봉주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정봉주 의원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셨지만 기본적으로 만약에 그런 실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해관계가 없는 관계잖아요. 권력 위계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그 여성분의 진술을 100%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뭐 이윤택 감독, 조민기 씨 이런 케이스하고는 차원을 달리하는 거거든요. 그 상황 자체가 달라요. 그게 정봉주 씨하고의 관계를 끊는다고 해서 자기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피해를 입는 그런 위계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투는 기본적으로 자주 이야기를 했지만 권력 관계가 핵심인 거예요.
그래 그 권력이라는 게 남성 중심적 권력 서열이 이 세계에 너무 뿌리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피해를 당했을 때 그 피해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봉주 의원에 대해서 주장하는 이 여성분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권력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미투 운동의 스토리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요소들만 가지고 와서 남성, 여성, 여성의 피해 진술 딱 세 가지만 딱 가져와서 나도 미투야 하고 딱 해버리니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게 미투 운동의 하나라고 받아들여 버리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정말 이게 미투인 건가? 우리가 그러면 미투에 대해서 고민하고 지지했던 그 미투의 본질이 어떤 거지라는 고민에서부터 다시 의심이 들더라고요. 이 예. 상황 자체가. 정봉준도 이야기를 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은둔에 있다가 나 서울시장 나가려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네. 그 출소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언론이며 뭐며 계속 노출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미투 운동도 있었는데 하필이면 서울시장 출마하는 당일날 1시간 전이냐. 요거는 뭐 프렌시한 음모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기사에 어떤 극적인 요소를 더하기 위해서 출마하기 바로 직전에 그걸 터뜨리는 방식은 악의 이런 걸 떠나서 일종의 언론의 선정성이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런 거야. 기사의 폭발력을 더하기 위해서 극적인 시점에 터뜨리는 거잖아요.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황당한데 문제는 이 기사가 오염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그 야수님의 분석도 아주 정확하고요. 기자가 하나 있어요. 근데 취재원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보도를 하면서 자세히 알고 봤더니 다 아는 친구들이야. 이 자체는 오염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냥 저도 소설 하나 써보자면 나 정봉주한테 나도 그런 일 당한 적이 있는데 라는 이야기를 자기들끼리 어떤 모임 같은 데서 해오는 상황에서 미투 운동이 나니까 우리도 한번 터뜨려봐. 너 기자잖아.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식으로 뭔가 말초적인 한 숟가락 얹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사건. 그러니까 기자와 피해자라고 하는 분이 같은 학교 출신의 친구고 정봉주 의원의 이야기에 의하면 친구예요. 그